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 몇 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월요일에 방송을 못했어요. 지금 제대로 송출되는 건가? 잠깐만요.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에는 화면이 조금 너무 좀 비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또 모니터에서는 괜찮고, 희한하네요. 희한하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래. 일단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쯤에 이제 방송을 하려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날도 좀 추워지고 뭐 기타 등등 뭐 하다 보니까 조금 나른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뭐 안 움직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좀 게을러지는 마음이랄까요? 게을러지는 마음.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딱 앉아서 참선을 했죠. 좀 전에 한 2, 30초 정도를 무슨 얘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가만히 이제 관찰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쉬지 않고 터지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오늘 그 대법원장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거짓말을 하다가 오전에 녹취록이 나오니까 갑자기 또 사과하는, 참 보면 대법원장 별거 아니에요. 그죠? 어찌됐든 권력의 상권 분립의 총수인데 아침 저녁으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역시 이제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거가 있고, 어떤 지도자의 어떤 덕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배를 째라면 째주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인간의 심리는 뭘까? 이런 생각을 가만히 참선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것 또한 이제 거짓 같은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갖는 이 무지가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늘 느끼는 건데, 경매만 가르친다고 하면은 세상 편하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제가 이제 우리 협회가 권리 분석 위주로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면은, 경매를 가르친다 그러면 권리 분석이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에 흔히 나오는 뭐 개발 구역에 대한 용어나 좀 가르치고, 또 뭐가 있을까? 하도 그쪽으로는 안 가르쳐 봐가지고 뭐 지식 부스러기 같은 것들만 가르쳤다면 사람으로 인해서 교육생으로 인해서의 서로 인연이 깊어질 리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뭐 굳이 깊은 영역까지 가르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할 것 같은데, 이게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간섭할 어떤 건수도 없어서 별로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거나 받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람들은 가까이 때 좀 멀리 좀 두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경매를 잘하고 싶으시죠. 경매를 굉장히 잘하고 싶고 고수되고 싶고 막 돈 벌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직장인들 얘기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직장인들은 자기가 부자 된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이번 달이 다음 달 같고 이래 버리면 저 같아도 그런 그룹 속에 있다 보면은 부자라는 단어는 잊어버리고 살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영원히 부자 안 될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뭐 주식한다 그러면 주식 뭐 이렇게 기웃거리고, 펀드 한다 하면 기웃거리고, 직장인이라는 삶 속에 살았으면은 사실 뭐 부자라는 거랑 상관이 없겠죠. 그러다 보서 그런지 이 돈 버는 길에 들어왔을 때 가져야 될 어떤 덕목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시세조사 입대기 이런 것처럼
냉정하고 객관적인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 속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하는 것처럼 자기 그 수족만 그 정실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실력은 지풀도 없으면서 막 그냥 국토부 장관 시켜버리고 막 엉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4년 동안 봐왔잖아요. 일단은 실력이 없으면은 특별한 인맥으로 끌어당겨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람 빼고, 백 있는 사람 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한 백을 갖고 있는 사람 빼고, 대체적으로 원칙적으로 실력이 없으면 높은 곳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이 실력이라는 게 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직장이든 간에, 특히 경매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 그 같은 시기에 동시에 같은 울산의 아파트를 샀던 희룡이나 다른 친구나 분명히 같은 가격으로 같은 시점에 사는데 한 사람은 안 팔고 3억 이상 벌고 한 사람은 후딱 치워가지고 2천 벌고 요런 거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느냐 이게 그러면은 이게 현실을 직시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죠? 상황 판단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판단력이라는 게. 그래서 판단력이 미흡해서 정권에서도 보면은 가는 것을 능사로 하고 조만간 자기들이 깜빵 갈지 모르는데도 전혀 모르고 생활하는 것들을 또 보고 정말 현실 실력이 떨어진다.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식하듯이 임대차 3법이라고 불려진 것 때문에 단기간에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그죠? 전세 매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5천만이 다 봤는데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래 놓고 예를 들면 아파트나 이 집이라는 것은 빵처럼 쉽게 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미. 그랬는데 이제 정권 1년 남겨놓고 오늘 뭐 이사 대책 해놓고 뭐 몇십만 호를 공급한다는데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을 일이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도 예언을 했지만은 또 작년 말에 있었던 공공 개발을 뭐 어떤 지원하는 단체, 지원하는 지역에 한해서 공공 개발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 게 작년 9월인가 10월이었죠.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된 것이다. 되겠냐. 왜냐면은 이 정도의 부동산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뭔 아이디어를 낸들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실력이 30점, 20점으로 낙제 점수를 맞은 애가 갑자기 말로 나 앞으로 내년에 시험 잘 볼게요라고 말을 한들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실력이 없는 건 없는 거고. 이런 거 냉정하게 바라보면은요, 마음이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넘지 못할 선이란 게 분명히 있고요. 그 선을 넘으려면 치열하게 이를 악물고 입술을 딱 악물어서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인내하고 그거를 탁 또 한 번 실수하면 그냥 허벅지에다 칼을 꽂아버릴 정도로 냉정한 무엇이 있어야지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여기서 안 되는 머리가 다른 거 배운다고 될 리도 없고 그렇죠. 경매라는 것 또한 이미 경매는 지금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 하자마자 경매를 배운 것이 아니고 실컷 다른 삶과 다른 세계에서 악습을 몸에 배워놓고서는 잘못된 판단하는 능력을 잘 배워놓고서는 갑자기 경매 좀 배운다고 해서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력이 되겠냐. 그래서 그런 판단력을 갖춰주려고 그렇게 통찰력 있게끔 얘기를 해줘도 결국은 운명이라는 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하던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매로 돈 벌고 싶으면은 첫째는 뭘 해야 되냐면 지나간 세월에 해왔던 생각과 습관, 그 판단력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딱 싸가지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어차피 지금까지 돈 못 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못 벌던 시절에 했던 생각과 행동이 뭐가 아까워서 지금까지도 몸에다가 주렁주렁 달고 다니느냐.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어눌한 습성하고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비논리성, 그다음 게으름 이런 것들을 먼저 던져버린 다음에 경매를 하는 것이지. 뭐 구닥다리 생각을 덕지덕지 몸에다 붙여가지고는 뭐 경매 한번 또 배워보겠다고 와서 또 다른 그죠? 거지가 온몸이 더러운데 이번에는 경매라는 걸로 또 한 몸에다가 더러운 걸 붙이려고 하는 거랑 매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인간성이 안 되거나 통찰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되면 경매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된다. 애초부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러면은 그게 열심히 그렇게 돼야 되겠네.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네. 그래 지나갔던 판단력 다 버려버려야 되겠네. 라고 하지만 그게 바뀔 리는 없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30년, 40년 이렇게 가까웠던 이 습관들이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그냥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지 바뀌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습성이라는 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습성을 바꿔야 돈을 벌기 때문에 진정 돈을 원한다면 습성을 바꾸십시오. 모든 것을. 하던 대로 하면서 돈 벌겠다는 거는 웃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제가 봤었던 저번 달, 저저번 달에 봤던 글 중에 하나가 어제처럼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어제 같은 세상을 살면서, 미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초기 정신병 증세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방식. 다른 방식으로. 그죠? 뭔가 이렇게, 다른 방식이다. 뭐가 다를까? 그래서 훈련이라는 걸 시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고, 훈련을 배우면은 매뉴얼이라는 게 있겠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쵸, 매뉴얼. 이렇게 밥솥 매뉴얼. 밥통이 이렇게 있으면, 밥을 먹고 싶으면, 밥솥의 뚜껑을 닫기 전에, 여기다가 쌀을 씻어야죠. 그죠? 쌀을 씻은 다음에 돌을 걸러내고 쌀을 씻은 다음에 물을 적당하게 넣어서 여기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코드가 있잖아요. 코드를 꽂아.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매뉴얼이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보온을 할 건지 그 뭐라고 하냐? 그 밥을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그죠? 보온 말고 뭐 있는데 밥을 만드는 버튼을 클릭해야지만이 요게 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뚜껑 잘 닫고, 그 다음에 압력밥솥 같으면 압력밥솥으로 탁 버튼 누르는 거, 옆으로 미는 거 하고, 이래야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절차들이 존재한다. 그죠? 어마어마한 절차가 존재하죠. 근데 그 절차 쌩 까고 무시하는데 될 턱이 있나? 계단에 뭐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2층, 3층으로 올라가겠어요? 다리 다 무너뜨려 버리는데. 요런 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네. 네. 취사. 네, 취사한다. 이렇게. 네. 자,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던 습관들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겪어보면서 느끼는 거야. 피곤하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느끼는 한 주입니다. 자, 우선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째라면 째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명도 얘기를 할 때, 왜 배를 째라면은 째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명도 얘기할 때. 다소 가격한 것 같지만은, 확실한 것은 이 원칙은, 100%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은, 북한을 명도할 때 보면은, 지금 우리 그 트럼프가 처음에 만날 때 막 금방 뭐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말 안 들어. 그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무기 버튼을 눌러버린다, 어쩐다,
그거하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야, 내가 누를 거야. 하와이로 뭐 조준을 하네 마네. 둘이서 아주 그냥 온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피곤하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랬죠? 자, 그때 그 원래 힐러리 클린턴 때인가? 그때는 진짜로 북한을 폭격하려고 그랬다더라고. 힐러리 클린턴 말고 그 언제냐? 어느 대통령 때죠? 그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많이 막았다더라고. 93년대. 옛날이죠. 아주 옛날이죠. 그때 만약에 때려버렸으면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연습이 없으니까 뭐 다시 한번 되돌아간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뭐든지 안 된다고 인식하는 시간이 사실은 옛날부터 안 됐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역시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매하는 데 있어서 명도랑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북한하고 계속 대화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돼. 명도하는 사람으로 보면은 진상 중에 상진상이죠. 여러분들의 그 세입자들로 이제 낙찰받은 집에 한 20만 원 먼저 주고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가 이 전 소유자죠. 내가 낙찰 받았네. 그래서 그거를 못 막아서 그 망한 입장에서 내가 이제 낙찰 받아서 야 언제 나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집을 사겠다라고 막 하면서 그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나대로 알죠. 네가 풍이 장난이 아니네구나. 네 집이 오늘 망해서 내가 샀는데 그거를 또 지가 나한테 사겠대. 거짓말이 많죠.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야 거짓말하지 말고 꺼져 이럴 수는 없으니 그래? 그러면 돈 보증금 좀 내라. 그러면서 월세 받는 거죠. 바로 공시를 놔두느니. 그래서 이제 월세 받은 거죠. 받다가 역시 약속을 어기네. 그 다음에 이제 꺼져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순이 저는 있습니다만은 별 거짓말쟁이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도 경매해 보면은 명도하는 과정에서 월세도 못 받으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이렇게 북한 놈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진상도 상진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경매로 본다면은 바보 천치 수준이다. 이렇게 명도라는 것을 일절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설득과 화해, 외교 이런 거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갖는 원칙이 있죠. 테러랑은 절대 협상 안 한다. 어떤 출혈이 생기더라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돈 얼마 주거나 어떻게 요구를 들어주면은 금방 사실 진짜 해결될 수도 있는 판이지만은 그게 선례를 남기게 됐을 때 오는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그 테러범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게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테러범하고는 협상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미국의 그 어떤 선진국의 모델인 것이죠. 근데 이제 나약한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계속 봐주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울고 불고 짜면서 조금 있다 또 말 바뀌고 이렇게 하죠. 말은 이제 주로 누가 자주 바꾸냐면은 강자가 자주 바꾸는 횟수보다 약자가 많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바꾸고 어떤 그 의지가 박약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도 보면은 명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철저히 실패한 거죠. 그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계속 살은 찌게 돼 있고, 계속 세력은 커지게 돼 있고, 최근에 이제 핵잠수함까지 나와버렸잖아요. 핵잠수함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이제 북한에서, 미국을 향해서 그 ISBM을 쏜다고 하면은 대부분 쏘기 전에 먼저 위에서 폭격을 때릴 수가 있어요. 위성에서 다 감추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잠수함을 태워가지고 그 태평양이나 뭐 이런 데로 몰래 이렇게 슥 스며들어서 거기서 쏴버린 것까지는 통제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진입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우리가 명도할 때 있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상대방에게 버르장머리를 키워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요해요. 이 명도 얘기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의지가 박약할수록 이런 애들한테 휘달립니다. 휘둘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USB에 뭘 줬네 뭐
우리나라에는 뭐 핵발전소를 없애는데 북한한테 지어주네 만에 뭐 산자부 공무원이 밤에 남의 컴퓨터까지 가서 털어서 지우고 왜 지웠냐 그랬더니 신내림 받았다 그러고 상급 서기관들이 할 수 없는 언행들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뭔가가 이해 안 되는 짓이 생기면은 반드시 뒤에 두목이 하나 앉아 있는 케이스입니다. 뭔가 두목이 하나 앉아 있으니까 밑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명도도 잘하고 경매도 잘하고 경매를 잘하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죠. 실체를 파악하는 건 말 그대로 지피지기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 이 말은 애워서 다니지 자기들이 정말로 상대를 알진 않죠. 우리나라에는 헛똑똑이들이 많아서 상대를 먼저 알고 자기를 안다? 이거를 애우는 거는 초등학생도 애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애워서서 되는 일이 아니죠. 지식은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지행합일이라는 성리학자들이 이런 걸 얼마나 강조했겠어요. 말로만 준법이 어쩌고 그러고 말로만 정해 그러고 뒤에서 하는 것은 뒷구멍에서는 엄청 지저분한 거 많이 하는 거 한두 번 보셨어요. 그죠? 참 이게 조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안 고쳐진다 이게.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도를 할 때 대부분 그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안 해본 명도를 하다 보니까 생전에 안 해봤잖아요. 사람을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네 안 나가네 그리고 처음부터 안 나간다고 버티면은 도끼라도 품겠는데 북한처럼 처음부터 난 해가 안 없앨 거고 만들어서 니들 쏴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은 바로 전쟁 나버리면 되는데 이게 이러면 포기할게 나 좀 돈 주면 포기할게 이렇게 살살 갖고 논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똑똑하면 안 속는데 멍청이들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는 잘 속아서 돈도 잘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은 정권이 10년이든 20년이든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바뀌고 한 사람이 집권을 하는데 이게 5년마다 돌아다니면서 멍청이들이 교환하면서 5년마다 뒷돈을 대주니 이거는 데리고 놀기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 같은 나라죠. 그죠? 요게 여러분들이 경매함에 있어서 명도 대상자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한 문제다 이게. 일종의 다른 말로 호구라 그래 호구. 호구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에 지사들 가르쳐보고 코치 가르쳐보고 뭐 다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살살 좋은 걸로 진짜 좋은 마음으로 많이 가르쳐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기고만장해지고 집어릇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는 늙어서 돈이 없고 직업이 없어서 불쌍해서 봐주고 누구는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래서 봐주고 누구는 얘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봐주고 요래 봐주고 저래 봐주다 보니까 돌아오는 것은 다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명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건 내 집이고 넌 나가야 돼라는 것을 계획하고 만나는 관계지만 그러니까 저는 명도에 있어서는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준비 상태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전쟁 상태에 돌입해 있는 휴전선에 있는 군인 같은 거죠. 요즘엔 군인이 핸드폰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전쟁 나면 바로 죽죠. 자, 그죠? 자, 이런 엄밀한 상태에서 눈을 딱 뜨고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에 있어서 실패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는 항상 어디서 오냐? 트로이 목마 같은 거죠. 벽을 지어놓고 전쟁을 딱 벽을 사이에 두고 전쟁할 때는 지는 법이 없는데 그렇게 엄밀하게 센 적을 없애려면 트로이 목마처럼 목마 안에 그 적군을 심어 넣어서 방심할 때 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가까운 데서 터지지 멀리서 터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자, 명도에서 이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는 이 지혜를 얻지 않으면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그러면 바르게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명도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최근에 예를 들면 일본한테 막 그렇게 한 3, 4년 개기고 죽여 살려 막 그러더니 최근엔 뒤로 가가지고 미안해 이러고 앉아 있고 그럼 완전히 그냥 보는 내내 정신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내내 왜 경매 지지리도 못한 애가 이 좌충우돌하면서 여기 한 해는 기획부동산에 가서 돈 날리고 한 번은 저희 가서 사기당하고 한 번은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자동차 심한 뉴욕 한복판에서 이불 깔고 자는 것처럼 시끄러워서 죽겠는 거죠. 이런 거. 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네, 승천 씨, 절대적 명제여 반드시 배를 ጨ라면 째버려야 됩니다. 최근에 몸소 겪게 되니 법으로 대응하는 것에 두려움 없이 진행해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명도를 잘하는 법인데 우리 공자가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은 공자인가 맹자인가 되겠죠? 밖에 나가가지고 도가 아닌 것을 보면은 눈을 씻고 도가 아닌 말을 들으면 귀를 씻는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도 않는 짓을 자꾸 보면은 나한테도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갔다 와서 샤워를 해야 되잖아. 더러운 뭐 똥이 묻으면 샤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불의라고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하여간 어떤 딱 안 좋은 거가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는 정말 똥을 보듯 그 뭐를 보도 싫어하라라는 게 이게 우리 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정말로 싫어해야 돼. 이거는 내 가족이 그 짓을 해도 싫어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이제 팔은 안으로 굽지 않냐? 안으로 굽죠. 그렇지만 살인자를 굽게 해줄 수는 없죠. 그런 거죠. 그런 정도의 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중요해. 그래서 바르게 보는 눈이 일차적으로 없다면은 지금 하는 강의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 딱 봐도 알아야 되는 그 정도의 센스 있는 사람만 이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가 없으면은 못 알아듣던데 내가 보니까 뭐 그냥 똥색, 노란색 뭐 이런 색을 다 같은 색으로 보던데 이게 약간 생맹처럼 중요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조마한 것도 있었지만 낙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이외에 도대체 누가 이런 재미없는 물건을 눈을 주기나 하겠습니까? 다들 좋은 것에나 눈을 주지 이처럼 낡은 지하상가에 그것도 겨우 2.5평밖에 하지 않는 소형상가를 말이죠.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물건은 정말로 지저분하고 별 볼 일 없는 상가에 속해 있었죠. 그리고 당시는 다시 얘기하지만 IMF 시절이었기 때문에 IMF 시절에는 온 나라의 상가가 텅텅 빈다라고 하면서 사업이 망한다 그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상가를 산 사람이 과연 지하 상가를 그것도 상가하면은 공실하면서 공실에 대한 우려가 극심한 사람들이 한 경매하는 인구 중에 90% 이상인데 그 시절에 이제 베팅을 했으니 그걸 누가 따라오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낙찰을 받았죠. 뭐 2.5평이면 재미없잖아. 그렇죠. 그럼 최근에 제가 이번에 그 컨설팅 하는 애들한테 이제 물건을 이제 골라줘서 그 최초에 이제 작년부터 있었던 그 고객이 한 분이 이제 해결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컨설턴트를 훈련을 할 때 아니 왜 그 사람에게 물건을 빨리 못 붙이느냐. 그게 옛날에 있었던 전 직원이 나가기 전에 4개월 동안 됐고 한 물건을 하나 못 붙였고요.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애가 한 2개월 못 붙이고 그 다음 바톤 이어받은 애가 한 달을 못 붙이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컨설턴트한테도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인데 보통 자기가 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저기에 60kg짜리 역기가 있어.
근데 내가 힘이 부족해서 30kg밖에 못 드니까 60kg짜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60kg짜리 요구를 하는 거야. 자기가 30kg밖에 힘이 안 되니까 그걸 못 든 거잖아요. 그죠?